많이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많이 오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선언문을 제가 낭독하기 전에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지역의 어떤 환경 문제 또 쓰레기 문제 이러한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제가 음식 쓰레기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회견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좀 현장을 누비고 또 진정한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떠한 민생을 챙겨야 될지를 현장 체험을 통해서 제가 직접 체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6.25 전쟁 최대의 격전지이며 호국 평화의 성지인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에서 호국 영령과 칠곡 군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새로운 칠곡 100년을 열겠다는 굳은 각오로 칠곡 군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칠곡, 청년이 희망을 가지는 칠곡, 어르신이 편안한 칠곡, 국민 모두가 행복한 칠곡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사명입니다. 저는 12년여 동안 오로지 칠곡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13만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현장을 찾아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관의 입장이 아닌 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많은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나름대로 자부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곧 복지란 생각으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2011년부터 3년간 1만 6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은 높이고 실업률은 낮추었으며 외관 3 일반 산업단지와 북3 5평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농기계 특화 농공단지 조성 등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 조성에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들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2012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상, 지난 연말에는 대통령 기관표창에 이어 금년에는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는 국민의 저력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빚을 갚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군수관사를 매각하고 경상비를 줄이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3년 동안 이율이 높은 지방채 432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2011년 715억 원이었던 부채가 283억 원으로 줄어들어 군 재정이 크게 건전해졌고 투자 여력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조기 상환으로 인한 이자 절감 액맛도 무려 75억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예산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토비 등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노력으로 당초 예산 기준으로 2년 연속 4천억 원 시대를 열었으며 농업의 6차 산업 육성과 농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억대 부자 농가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도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칠곡의 미래는 인재 육성에 달려 있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였고
호의장학기금 40억 원 돌파, 그리고 대구 지역 대학생 향토생활관 확보 등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과 인문학을 접목한 인문학 도시로의 발돋움을 시도했으며 어울림센터 개관 등 장애인 복지에도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칠곡 군민 여러분, 다가올 4년은 지난 2년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년이 칠곡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주춧돌을 놓는 시기였다면 다가올 4년은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그 지붕 위에 희망과 행복을 얹어 아름다운 칠곡이라는 집을 완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4년은 가속도를 붙여 결승점을 향해 힘차게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칠곡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물쭈물하고 계획을 새로 수립한다고 세월만 보내다가는 또다시 우리 칠곡이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칠곡군 외관개청 100년이자 새로운 칠곡 100년을 열어가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군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단 없는 군정이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가진 포부와 꿈을 펼치기에는 지난 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짧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나무도 심은 지 4, 5년은 되어야 열매가 맺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2년여 동안 그려놓은 밑그림을 제대로 실행하여 새로운 칠곡 100년을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저 백성들에게 많은 격려와 사랑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직 군수이기 때문에 제가 약 한 2년 5, 6개월 정도 군정을 추진했는 그 결과에 대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지,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색을 한다든지 꾀를 부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저는 어디까지나 공무원 출신이니까 저는 군수 이상의 그 이하의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해 본 바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남은 모든 생애도 우리 칠곡군의 행정 발전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천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듣기로 경상북도의 여성 공천 지역은 제가 뭐 어느 특정 지역이라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칠곡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선을 회시해야 되는지 그 당이선과 명분에 대해서 좀 기자로서 주민으로서 유권자로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군정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왔다면 아마도 빚을 갚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정치인은 자기가 어떤 경우라도 꼭 나쁘게 선심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일단은 자기가 진 빚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재선거를 통해서 군수가 되었으니까 좀 더 많은 사업들, 공약했던 이야기, 사업이든 공약에서 어떤 사업이든 간 사업을 많이 해줘서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쪽에만 몰두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432억 원을 갚고 지금 남았는 게 283억 정도 남았습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상환할 빚만 남겨놓는다면 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이 남은 283억 중 다 갚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제가 지사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기 때문에 아직도 지사님은 제가 군수가 아니고 자기 같이 행동했는 파트너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서 2년 넘게 지사님한테 사업비 이것 좀 주십시오. 이 사업을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번도 다음번 예산 때 한번 보자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이 그래 네 하고 싶은 걸 해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완영 국회의원, 김관영 도지사님이 그만큼 저를 믿고 밀어줬기 때문에 이 부채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마의 당위성 또 명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2년 한 5개월 중에서 아시다시피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재판에 또 연루가 되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전체 다 걸리는데 한 1년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저는 결코 1년 6개월 동안 어느 하루도 제 자신한테 부끄러운 또 우리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하루를 보낸 적은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려놓고 그림 지금 뭐 바로 옆에 우리가 이 호국평화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호국평화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오늘 현장을 오후에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업무도 그렇고 살림살이도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군수로서의 2년여 동안 직무를 수행한 것 이러한 모든 걸 봤을 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앞으로도 저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제가 저한테 주어진 그 임기 내에는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 뭐 2번 하더니 좀 마음이 달라졌다 뭐 변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선되시고 나서 칠곡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저는 행정구역 개편 그러니까 시군 간의 어떤 통합이든 아니면 일부분 담은 뭐 100평짜리라도 떼어서 옆에 자치단체에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동면 전체를 구미시로 줬고 칠곡읍 전체를 대구시로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북삼 오태동을 떼어서 구미에 또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태동이 구미로 안 떼어줬으면 칠곡시 대구도 남습니다. 인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 오태동의 인구가 한 3, 4만 정도 됩니다.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만 5천이니까 15만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과연 우리가 인동면 그리고 칠곡읍을 대구와 구미에 주지 않고 그대로 지금 현재처럼 행정구역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포항시보다 우리 칠곡이 더 큽니다. 인구가 약 한 4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했던 칠곡이 다 떼어주고 지금 남아가지고 겨우 이제 자생력을 좀 갖는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구미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또 어떤 지천 동맹 쪽에처럼 대구시로 가겠다. 그래 가면 과연 지금 대구 칠곡처럼 또 구미의 인동처럼 발전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인위적인 칠곡시 성격보다는 아주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한 1, 2년 늦더라도 현행 법규,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게 가지고 되는 거는 그거는 인위적인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회에서도 논의는 많이 되고 있답니다. 지금 다른 시군 예를 들어 군의군 같은 경우는 1억 한 20억이 지금 장학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도 12만 인구를 가진 어떤 칠곡군이 40억 정도라고 하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 턱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호의 장학금이 약 40억을 지난 연말에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이제 이 군의군이라든지 또 우리 인근에 우리 도내에 있는 몇몇 시군에 지금 100억 이상씩 이제 장학금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쪽의 모금 방식하고 우리 칠곡군의 모금 방식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 군에서 1년에 3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취임하기 전에 호의 장학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키자. 이 장학금을 내도 기분 좋게 내도록 하자. 그래야지 그 장학금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학 1계좌 갖기 운동이라든지 또 우리 이 관내 기업체에다가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지금 1년에 한 5억 이상씩 이렇게 좀 금액을 100억, 2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100억, 200억 과정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그 모금을 통해서 또 어떤 국민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한 40억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은 내일인가 저희들이 이제 원래 장학금 전달식을 합니다. 그래도 한 1억 정도씩은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지난해부터 출연금을 3억에서 이제 5억으로 올렸고 또 이제 더 많은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2018년도까지 100억 목표 달성은 저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300억 모금 목표까지 간다면 그때 정도 되면 아마 우리 서울에 우리 칠곡군만의 어떤 학사를 하나 담은 뭐 한 10칸짜리나 20칸짜리 정도의 우리 군 소유로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지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제가 사무실로 면담을 한 30분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럴 거 있느냐. 그만 토요일 날 아침에 집에 오너라. 관사에 지사님 공간으로 와서 아침이라도 우리 같이 먹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지사님도 보니까 일정이 한 11시부터 시작되고 저도 한 그 시간대가 일정이 시작되길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사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선 문제가 또 나왔을 때고 뭐 이래가지고 그럼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지사님이 그래 뭐 기자회견을 뭐 3월 초에 하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기자회견을 뭐 하려고 뭐 지사님 뭐 삼선 출마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러니까 하도 주변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음해성 루머들이 난무한다는 거죠. 뭐 지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요새 뭐 병원에 입원해갖고 사무실도 안 나온단다 뭐 오만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걸 내가 딱 불식시키고 내가 이렇게 건지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6일인가 7일인가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 기자회견은 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그 이영욱 기자님 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가만히 있는 이완영 의원하고 저하고 뭐 둘이 뭐 지금 죽이 잘 맞아갖고 뭐 예산도 많이 따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둘이 뭐 사이가 안 좋다는 둥 뭐 재선하고 나면 국회의원으로 도전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하니까 또 제가 또 지난 12월 6일부터는 군수는 일반 민간 행사에 일과 시간에는 참석이 안 됩니다. 그 부군수를 대신 나가니까
또 한쪽에서는 말을 뭐라고 했는 거 막 군수 출마 안 한단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행사장에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어떤 가공을 할 거 없이 내 뜻을 한번 밝힌다. 이런 뜻으로 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자리가 물론 지금 이제 자유촌연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관 전적 기념관이라는 우리 칠곡의 어떤 도시의 성격, 이미지하고 가장 적합한 장소가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선언문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이 6.25의 격전지, 최대 격전지였지 않습니까? 또 피로 물들이고 피와 땀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지켜준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각오를 한번 다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소를 이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군수군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23일 날 후보 등록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군수가 직무가 정지가 되고 저는 이제 완전 선거판으로 나가고 군청에는 출근을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출근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수가 지 선거만을 위해 가지고 선거판에만 나가고 군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또 제한적인 사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고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려고 그러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선거 기간이 두고 보십시오. 저는 지난번 선거 때도 제 입으로 상대 후보들에 대해 가지고 요만큼도 제가 험담을 했는 적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판단은 유권자가 하시는 겁니다. 그걸 상대 후보가 그 사람의 어떤 검증되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저는 생각하기에 선출직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선출직에 출마를 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뭐를 하겠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든 선택을 받아야 되지 상대방을 소위 말해서 경상도 말로 깔아뭉개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겠다라는 그거 가지고는 선출직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깨끗한 선거 또 우리 모든 13만 국민이 좀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선의의 어떤 경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부터 솔선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